타 지점의 타 SM, 타 지점의 타 지점장을 초청할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한테 뭔가를 퍼 먹여주려고 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충분히 손대현 쌤도 다른 지점에서 강의를 할 만한 그 실력이 되고 그 뭔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인간의 심리적인 효과 중에 낯선 남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낯선 남자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됐어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화장한 모습을 다 한 결혼식 정도 돼야 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팀 FC, 우리 지점 FC가 한 명이 놀러 온다고 하면 갑자기 와이프가 화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남편보다 좋아서? 잘 보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보이죠. 긴장을 합니다. 그걸 바로 낯선 남자 효과라고 해요. 제가 손대현 대표님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낯선 남자가 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노리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 8년 2개월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ING에서 유명한 이유는 제가 막 뭔가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많이 합니다. 많이 아는 걸로 유명해요. 이해하셨죠?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거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위닝지에 나와 있는 그 FC 탑 10 나는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다 있으십니까? 여기 ING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왔죠? 네. 그러면 ING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닝지에 있는 탑 10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남들은 모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 입사를 했었을 때 입사하기 전에 GS 리테일 대기업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GS 리테일을 그냥 취업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롯데캐피탈이라는 대출 영업직에서 영업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실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주마다 전단지를 2,000장씩 뽑아가지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은 어디? 지하철역 앞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고서 대출 필요하시면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불렸어요. 한 달에 얼마나 벌었을까요? 대출. 자, 참고로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요. 보통 사람이 그 대출금을 받으면 그 대출 금액 전액의 3%로 수수료 받습니다. 1,000만 원 빌리면 얼마? 30만 원. 1억 빌리면 300만 원 벌어요. 네,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자, 이렇게 전단지를 돌려서 제가 한 달에 70만 원 벌었어요.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속이 되면서 저는 고시원 살았고 차비 딱 되면 밥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저 잘 보세요. 제가 열심히 했나요, 안 했나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서울 혼자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에 살면서 남들보다 성실하고 나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2,000원씩 나눠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집에도 잘 수도 있고 SM한테 일한다고 보고하고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만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내 건너편에 나보다 한 살 많은 그 형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버는 겁니다. 부러워만 했어요. 저 사람은 대단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3개월 동안 제가 굶고 나서 뭘 했냐? 그 사람을 드디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싫대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세요. 없는 살림에 싫대요. 또 뭘 사갑니다.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부탁하니까 이제 지쳤는지 가르쳐줍니다. 전단지를 2,000장을 똑같이 뽑아요. 뭐지? 나랑 똑같은데? 길거리 나갑니다. 뭐야 다를 게 없잖아. 근데 역사를 지나서 역 앞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겁이 나가지고 형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쫓겨나요. 맞잖아요. 대출 영업사원이 은행에 들어가서 찌라시 전단지 나눠주면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쫓겨나잖아요. 저는 겁먹어서 뒤를 약간 거리를 유지하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은행을 들어가기 전에 김밥이랑 샌드위치를 삽니다. 그리고 전단지와 샌드위치를 얹어서 자, 은행에 대출 받으러 온 고객들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맞죠? 저 거기서 충격 먹었습니다.
은행 창고 직원들한테 나와줘요. 혹시라도 은행권에서 대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잘 보세요. 전 충격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어디를 먼저 가죠? 은행을 먼저 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때 캐피탈, 이금융권, 상금융권으로 넘어옵니다. 맞죠? 자, 그분은요 그 대출에 대한 흐름을 안 거예요. 맞죠? 흐름을 알고요. 가만 고객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쪽에 가서 소개 요청을 한 겁니다. 맞죠? 열심히 한 건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시간과 공은 제가 더 들였어요. 근데 결국 위너는 누구다? 그 사람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70씩 받던 사람이 다음 달부터 500 이하로 그거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나요? 여러분들 눈 두 개 다 있고요. 코 있고 입 있고 다 있어요. 훌륭해요. 인물도. 자세도 훌륭합니다. 근데 왜 영업이 안 될까요?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시스템에 자기 걸로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시스템이에요. RP 잘한다고 뭐 계약 잘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어쨌든 저는요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이제 저를 내려놓는 습관을 좀 배웠습니다. 내가 안 되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당연히 맞아 라고 거기서 저는 3개월 동안 굶어가면서 배웠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다시 영업을 한다면요 저는 신재훈 루엘라님 쫓아낼 겁니다. 쫓아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전사에서 3W 6년 동안 밀평하셨고 업적으로 계속해서 6년 동안 그 챔피언인 아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진정한 챔피언이 신재훈 루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제 자랑 좀 할게요. 2010년에 입사했고요. 정확하게 8년 4개월 됐나요? 네, 맞죠? 그리고 7년 2개월 만에 대단하죠. 7년 2개월 만에 지점장이 위임이 됐어요. 왜 지점장을 시켰나 봤더니 FC 때는 저 주황색의 FC 시절입니다. 3년 만에 뭐 했죠? 네. MDRT 3년 만에 했고요. 컨벤션은 3년 동안 딱 한 번밖에 달성 못했어요. 그렇게 영업을 엄청 잘했던 FC는 아닙니다. 2W 정도. 자, 그런데 쭉 넘어와서 SM 되고 나서 뭐도 했죠? 골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그젝티브 SM 상위 2%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죠. 그 다음에 2017년 1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017년 1월 때 뭐 했습니까? ING컵 컨벤션 다 아시죠? 여기서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어떤 기네스? MDRT를 가장 많이 배출한 SM으로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저희 팀원은 16명이었어요. 16명 중에 MDRT가 6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팀원들이 다 앉아있으면 6명이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럼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활기차요. 괜히 옆에 형만 보면 나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회식 때 내가 살게 이런 분위기 됩니다. 이해하셨죠? 서로 돈 없어서 눈치 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와서 앉으세요. 자, 그럼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4년 동안 쌓아왔던 영업 노하우, 또 7년 동안 쌓아왔던 영업 노하우를 배우고 그대로 한다면 저는 MDRT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카요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포카요케. 포카는 이런 뜻이에요.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걸 포카요케라고 해요.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 저 스타크래프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디아블로는 시리즈 나올 때마다 만렙 찍었어요. 3일 만에. 밤새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스타크래프트는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누구와 해서도 거의 질 정도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맥주도 좋아해요. 술도 좋아해요. 영업을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했을까요? 버리면서 했어요. 자는 것도 좋아합니다. 전 지금도 12시간 자라면 지금 바로 여기도 12시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성공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는 걸 포카요케라고 합니다. 아마 있을 거죠? S님께서 많이 찝어줬을 거예요. 야, 너는 이것만 버리면 돼. 너는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너는 사람만 많이 만나면 돼. 사람 만나는 내 두려움, 그 마음을 버려요. 뭐가 두려워? 버려요. 버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그 양철 BM이 나한테 해답을 줄까? 그럼 마음 버리세요. 여러분들께 하는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는 제가 그 창작해내고 만들어낸 할게고요. 나머지 90%는 정말 일을 훌륭하게 했던 선배들의 그 자료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뒷대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제가 장담 못합니다. 최대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자세히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자를 밝혀야죠. 이건 필생지점의 이명준 SM 자료입니다. 알죠? 이명준? 네. 잘하잖아요. 네. 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어도 그냥 못 들은 척 대응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재테크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재테크가 뭐예요? 재테크가 뭡니까? 테크는 기술 맞죠? 네. 재테크는 합성어입니다. 한자, 재물 제자에 기술이라는 테크 합성어입니다.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신기하죠? 이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그럼 재테크란 말이 왜 생겼냐?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작년 썸머 때 만든 자료인데요. 2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갤럭시 그 폰에 폭파 사태가 있었죠? 자 그때 134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기 보이죠? 맨 왼쪽에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1년 만에 거의 몇 배가 됐죠?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순간 쟀던 그 수치는 70% 올랐어요. 네, 맞죠? 놀랍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70% 올랐을 때 돈 좀 벌었죠? 돈 안 버셨어요? 다 버셨잖아요. 안 벌었어요? 네. 고객님은 버셨어요? 왜? 왜 못 벌었어요? 몰라서. 근데 이런 정보는 부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테크에 빠삭한 사람은 이 회사가 위기일 때 투자합니다. 맞죠? 그리고 고점에 올랐을 때 팔잖아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3개월 전에 알았어도 여러분들은 돈 못 법니다. 이런 사건, 삼성전자는 갤럭시가 폭발 사태가 나고 1년 만에 70%가 오를 거야 라고 알고서도 여러분들은 돈 못 벌어요. 설사 전날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왠 줄 아세요?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없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10억을 끌어모아서 투자했으면요 1년 만에 7억 벌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1억 투자했으면 얼마 벌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돈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벌었습니까? 70만 원 벌고서 난 대박 났다 할 수 700만 원 벌고 대박 났다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70만 원 벌고. 무슨 얘기냐? 아무리 뛰어난 정보가 있고요. 맞죠? 아무리 뛰어난 그 기술적 분석, 차트가 아무리 내가 보기 너무 좋아, 투자하면 너무 좋겠어. 그래도 내 수중에 뭐가 없다면? 돈이 없다면 테크가 아무리 뛰어도 재물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돈 모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종잣돈 필요해요. 고객님 간단합니다. 제가 고객님 종잣돈 마련해 드릴 건데 저는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억. 자 1억 모으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모으실래요? 어렵게 모으실래요? 쉽게 83만 원씩 10년. 쉽죠? 급여 받아서 83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까? 좀만 아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직장인들 200 받고 120 쓰고 83만 원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강요하는 거 같네. 할 수 있죠. 자 270만 원 3년 할 수 있습니까? 하세요. 이거 좀 어렵게 모으는 방법인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난 고객들 중에 277만 원씩 3년 동안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사진 안 찍어주면 있습니까?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166만 원씩 5년 모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받으면 돼요? 목표 5년 나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은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1억은 모아야 되니까. 이거 5건 하면 썸머 달성이네요. 맞잖아요. 자 고객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네가 돈을 모을 때 최소한 2, 3천 모아서 인생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2, 3천 원은 차 한 대 사고 가야지.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뭔가 내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 추가 수익을 올릴 거 아닙니까? 당신이 5천만 원 모았어. 그럼 앞으로 5천만 원 더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 되고요. 3천만 원 모아 있대요. 그럼 이거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거 1억을 손에 쥐게 해주는 게 저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뭘 선택한다? 이거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보험사 상품 너무 길어. 네가 병신이라서 어차피 이거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모아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한테 너무 밀면 이렇게 모아. 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사 다녀서 보험사 상품이 10년 이상 투자해야 내 뭐 수익률도 되고 썸도 되니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미는 겁니까? 아니요. 고객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맞잖아요. 84만 원씩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보여줘도요 쉽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말하세요. 뭔가 답을 얻는 듯한 표정인데 선물하실 거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쓸데없는 얘기라서. 저는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면 이렇게 좀 약간 격하게 말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맞죠? 네.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돈으로 솔직히 얻을 수는 없죠. 근데 돈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네. 루이비통 가방보다는 에르메스, 샤넬 더 끌리잖아요. 맞잖아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고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네. 못 고쳐요. 못 고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 돈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돈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정말 무서워요. 저도 한때 10,000원으로 막 1, 2주를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에 그 우편함에 고지서가 이만큼 쌓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우편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제 소원은 뭐냐면 우편함에서 이 고지서를 다 빼가지고 찢어버려가지고 불태우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해하셨죠? 네. 돈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FC님 성함이? 여성 FC님? 최재은. 재은 FC님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네,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얘기하세요. 된장은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1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뭐 하고 싶어요? 전 여행 갈 여행 어디 갈 거예요? 일본. 일본이죠? 왜 유럽 못 가고? 좀 풍요롭게. 그래요. 풍요롭게 일본. 또 뭐 할 수 있어요? 옷 살 수 있죠. 네. 백 살 수 있나요? 상호에 따라. 그죠. 마이클 코스 안 하잖아요. 그죠? 있어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 맞죠? 일본 가실 거예요? 아니 1,000만 원 있으면 일본 가실 거예요? 일본을 5번 갈 거예요. 5번 갈 거예요. 또 백도 살 수 있죠? 유럽 여행도. 맞죠? 갑자기 여행지가 일본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유럽 바뀌어요. 아까는 마이클 코스였는데 갑자기 이거 샤넬백 하나 사고 유럽 여행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가서 사와도 되고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억이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투자? 아, 집? 자, 제가 짜고 얘기한 겁니까? 짜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이거 똑같이 물어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은요 본인이 쓰려고 합니다. 뭘 살려고 해요? 여행 가려고 하고. 근데 갑자기 1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하고 싶고요. 집을 사고 싶거나 차를 사고 싶어요. 차는 감가상각이 되더라도 제 재산입니다. 맞죠? 거래가 되잖아요. 여행이 거래가 됩니까? 백도 거래 가능한데 가능하긴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이 돈은요 내가 가지면 가지고 있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욜로 하죠. 난 돈 안 모아. 나 즐기는 사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네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맨날 여행이야 뺑 얘기하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네. 그 지금 강의 중이라서 전화 드릴게요. 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본인이 소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 모으면요 소비 안 합니다. 더 모으려고 하지. 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좀 넘어가고요. 아까 했던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LTV, DTI 난 들어봤다. 아니 이게 ING에서 교육 시스템이 가장 뛰어난 더 좋은 지점에서 지점장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죠? 네. LTV, DTI 난 들어봤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나는 아파트 내 소유의 자가가 있다. 전세. 네. 자 대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받았죠. 대출 받을 때 본인 신용도 보죠. 네. 그럼 뭐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주죠? 그냥 신용등록에 따라. 신용도에 따라서 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되죠? 10억 되나요? 100억 돼요? 얼마까지 돼요? 자, 뭐를 베이스로 대출이 됩니까? 소득도 소득이지만 그 SN님께서 들어가는 그 집값 베이스로 대출이 됩니다. 집이 1억짜리인데 10억 대출 되나요? 아니죠? 집값을 베이스로 대출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게 바로 LTV입니다.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지금 말고요. 론투밸류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을까봐 말씀드릴게요. 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아야 될 단어예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면 고객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말은 다 합니다. 근데 LTV는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DTI는 뭘까요? DTI는 이겁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랑 우리 FC님이 같이 집을 살려고 합니다. 연봉도 똑같고요, 신용도도 똑같아요. 뭐 5억짜리 집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근데 5억짜리 집을 살려니까 우리 둘 다 돈이 한 3억 정도밖에 없어요. 3억 정도. 그것도 많이 행복하네. 2억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 은행에 기존 대출이 5억이 있어요. 그리고 EFC는요 돈 기존 대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똑같이 해줄까요? 왜? 저한테는 좀 더 악조건으로 대출해주겠지. 왜? 저는 기존 대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채무 상환 능력이 기존 대출을 갚으면서도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심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걸 바로 DTI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집을 살려면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는 고객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객님, 집 가지고 싶죠? 자, 보세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집 안 나옵니다. 본인 소유의 집 가지고 싶죠?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FC님 집 가지고 싶죠? 본인 혼자 소유의 집 가지고 싶죠? 가지고 싶지 않아요? 네. 맞죠? 그럼 어떻게 집은 다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돈 모으면 언젠가 사겠지 라는 마음밖에 없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을 꿈을 적으면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한번 적어드리고 언젠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해하셨죠?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는 겁니다. 집 사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라고 했죠. 지방권에서는요 60%까지 대출입니다. 집값의 60%. 근데 수도권은 70%까지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서울 경기권 사니까 잘 사는 사람이니까 우대? 이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서 좀 더 해주는 겁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더 비싸니까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줘요. 자,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2억짜리 집을 산다. 대출이 얼마까지 된다고요? 지방에선? 1억 2천 되죠? 그럼 내 돈 얼마 필요해요? 8천.
8천만 원 있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은행에서 대출 되니까. 자, 3억짜리 살려면요. 1억 8천 대출되고 내 돈 1억 2천 있으면 되죠? 그럼 4억짜리 살려면요? 이 정도 내 돈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2억짜리 집 있습니까? 서울 경기에 없죠? 최소한 빌라 3, 4억 정도 하죠? 아파트 싼 거 3, 4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9천에서 1억 2천 있으면 나는 그 현찰이 다 없어도 집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대한민국에서 현찰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대출 끼고 사지. 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집을 항상 언젠가 돈 벌면 사겠지. 좋은 남편, 좋은 와이프 만나면 사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 스스로 얼마를 모으면 이 정도를 모으면 뭐 할 수 있다?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고객님? 그러면 어쨌든 이거의 평균값은 1억 500이고요. 평균값이 이 정도 됩니다. 난 집 살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1억 이하?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터치해 주실래요? 또, 이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 2017년 8월 2일 날에 작년 선거 때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 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집 사가지고 투기하고 올려가지고 파니까 서울 경기권은요 그 대출 비율을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또 계속 클리어하면 돼요. 그만해야 되거든요. 네, 그만. 원래는 대출을 70%까지 대줬는데 50% 낮췄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너무 투기가 과열된 지구에는요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낮춰요. 이런 사태는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고객들한테 LTV 얘기하고 경기권은 뭐 70%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70%까지 안 되던데요?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말 막히잖아. 맞죠? 자, 하남, 그 다음에 판교, 진저 투기 과열지구 맞죠? 집값 많이 오르는데 그런데 대출이 안 돼요. 50%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제한을 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쭉 넘어가주세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넣어주세요. 집 살려면 얼마 필요하다? 돈 1억 필요하다. 자, 1억 쉽게 모실래요? 어렵게 모실래요? 네. 술 안 먹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집 살려면 얼마 필요하다고요? 1억 쉽게 모실래요? 어렵게 모실래요? 집 살 거죠? 10년 동안 모실래요? 3년 동안 모실래요? 올리게. 자, 잘 보세요.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목기 83만 원짜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아요. 5가 나오면 뭐? 반폭. 5가 많고 6가 나오면 뭐? 지금 반폭이에요. 반폭 1박 더. 7가 나면 시드니예요. 좋습니다. 이게 LTV DTA. 한번 꼭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대상 고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한 친구거나 아니면 자녀가 한두 살,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런 계층한테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이거에서 계약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알려드릴게요. 자, 2016년도 업데이트 못했습니다. 왜? 게을러서. 그래서 작년에 받은 자료니까. 맞죠? 자, 2016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위에 뭐라고 써있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통계청. 내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저 통계청 그 마크 하나가 고객으로 하여금 신뢰감이 빡 가네요. 맞죠? 네,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 거 필요해요. 회사 자료도요, 회사 자료일 뿐이에요. 고객은 저런 거 좋아합니다. 진짜 팩트가 맞네. 이해하셨죠? 네. 자, 제가 처음부터 RP를 가르쳐드리고요. 마지막에 뭘 가르쳐드리냐, 내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10도 10분 동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건 네. 보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한데? 위험해. 좋습니다. 보니까 예사님 혼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졸리니까 지금. 그 사교육비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몇 프로? 80%, 중학생은 63%, 고등학생은 52.4% 정도 사교육에 참여를 하네요. 맞나요, 이 자료가?
네. 안 맞아요. 통계청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생 중에서 과외 안 하는 불법 과외는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 있다고요. 더 많이 참여하겠죠. 돈도 더 많이 쓰고. 그리고 가구당 뭐 초등학교 한 명당 23만 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저희 누나가 전남 완도 완전 시골만 사는데 초등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학원 비용이 보통 50만 원 들어갑니다. 거짓말 같죠? 자녀 있으신 분, 자녀 교육시키시는 분 없죠? 예. 유치원만 어린이집이 얼마 줄 아세요 한 달에? 어린이집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 돈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5만 원에서 영어 배우고 뭐 배우고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 2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초등학생은 24만원밖에 안 들어갈까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놉니까? 학원에서 놀지? 학원 하나당 15만 원, 3개 받으면 얼마예요? 40. 태권도, 피아노, 미술 45만 원. 이해되셨어요? 남들 다 가는데 우리 새끼 안 보낼 수 있나요? 보통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 맞죠? 난 자녀도 없고 감흥이 없으니까 안 믿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도 예체능에 이 정도 쓴대요. 이거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취업한 자료인데 과거 23년간 평균 소득은 4.5배 증가한데 비해 교육비는 5.9배 증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고요. 안 믿을까봐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맘스홀릭이라는 사이트 아시는 분? 맘스홀릭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영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아줌마들은요 이 맘스홀릭을 다 가입합니다.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영업을 잘했던 그 GA 쪽의 영업사원 한 명 물어보니까 여자인 척하고 맘스홀릭을 다 들어갑니다. 와이프 명의로 다 들어가요. 사단함에 거기에서 보험 상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근데 저를 만나시면 이렇게 하면 영업 돼요? 안 돼요. 좋은 정보만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찾을 때까지. 이해하셨죠? 굉장히 문의 많이 들어옵니다. 아줌마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맘솔릭 를 주제로 한 웹툰까지 나왔었는데 그 동네 시장보다 그 동네 동장 그 구청장보다 세요 힘이. 아 정말이라니까요. 맘솔릭 카페예요. 이 식당 맛없어. 좀 망해요 정말. 그런 카페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 모르시는구나. 자 어쨌든 저희 얘는 초딩 4학년입니다. 사교육비가 얼마 든다고요? 학원 3개 드는데 저는 드네요. 아 영수 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50만 원 든대요. 그럼 영수 합치면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몇 년도 자료예요? 작년이에요. 작년이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요 고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고객님 성함이 그냥 잘 들. 성함이 준호? 준호 진짜 맞아요? 제 둘째랑 똑같은데 이름이? 준호야. 자 고객님 아들 이름 준호라고 하고 네. 우리 준호 지금 열심히 학원 몇 개 가죠? 한 달 얼마 정도 줘요? 50만 원 정도. 과하다고 느껴지세요?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과해요? 보통이라니까.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해요. 맞죠? 자 우리 준호가 학원 다니는 거 행복해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보내세요? 남들 하니까. 남들 하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준호 행복하지도 않은 좋아하지도 않는 학원 남들 한다고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고졸? 대학교 가라고. 대학교 어디 보내실 거예요? 스카이. 스카이? 혹시라도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외국 여기 보내야겠네요 여기. 아 이제 나왔어. 저 유도했어요. 자 하버드, 스탠포드 보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보내려고 하잖아요. 맞죠? 공부 잘하면 여기 보낼 거 아니에요? 맞죠?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데 보내려고. 전 세계에서 1위가 하버드, 2위가 매사추세츠, 3위가 스탠포드. 뭐 이 정도 있네요. 맞죠? 119위 어디입니까? 서울대. 아우 이게 뭐 12만 돼도 슬라이드 하나로
좀 됐는데 저 멀리서 들여해가지고 캡쳐서 맞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학비를 한번 볼게요. 얼마입니까? 위에 굵은 글씨로 나오잖아요. 토탈 밑에도 나오네요. 38,136불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죠? 곱하기 11 하면 되잖아요. 한 4,200만원 정도 되죠? 네. 자, 이게 언제냐? 10년 전이네. 맨 위에 보면 10년 전이네요. 2008년에서 2009년. 자, 1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학비 안 오른 거 아시죠, 다들? 다들 알고 계세요? 뭐가 안 올라? 10년 동안 왜 안 오릅니까? 몰랐죠, 이렇게. 콜롬비아 컬리지는요, 1년에 학비만 한 7천이래요. 나머지 예일대, 뭐 이런 데 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학비일 뿐이에요. 여기다가 뭐 들어갑니까? 기숙사, 책. 생활비, 교직. 교통비, 요즘. 굶죠? 금식하면서 학교 다니나요? 네. 다 합치면 1년간 얼마 들어갑니까? 1억 들어가요. 거짓말 같죠? 정문무 사장님 딸 2명 있는 거 아십니까? 딸 2명 둘 다 미국에서 대학 다녀요. 한 명당 1억 들어가고요. 3본부의 정진석 부장님 딸 아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8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불쌍하게 살아요. 미국에서 8천만 원 들면. 맞잖아요. 불쌍하게 사는 거라고 미국에서. 아, 지금 우리 준호 학원 열심히 보낸 이유가 나중에 이런 데 보내려고 열심히 보내시는 거죠? 맞죠? 보내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열심히 공부시킨 이유가 아까 여기 보낸다고 와서 말하지 마. 그럼 본인 스스로 생각하겠지. 안 되는 거다 생각하겠지. 고객님,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지금 행복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학원 억지로 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뭐 열심히 다녔다가 고등학교 때 뭐 거의 뭐 전국 상위 1%야 0.1% 됐습니다. 뭔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때 엄마, 아빠 저 하버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 아이가 뭔가 나에게 요구를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들어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이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부르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까? 좋아하는 거. 말 못해 사실 말 안 합니다. 안으로 뜨거운 이게 뭔가 끓어올립니다. 얼굴 빨개져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학원 3개 다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장난이고요. 아, 뭐 안 보낼 수 없잖아. 3개 중에 진짜 우리 준호랑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얘기 통해요. 말 통해. 통해서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하나 뭐에 투자한다? 우리 아이 꿈이 크는? 맞잖아. 월락 얼마? 15만 원.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안 할까요? 다 했어요. 못 빠져나가요. 자, 근데 한 달에 15만 원씩 고객님 10년 15년 모아봤자 얼마입니까? 2천 3천밖에 안 돼요. 한 학기 학비 됩니까? 다행히 서울대는 1년 학비 되네요. 그럼 1년 학비밖에 안 된다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1년은 처음 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통한다. 그럼 처음에 하나를 더 끼워 넣으면 됩니다. 어떤 걸 끼워 넣냐? 혹시 대학교 나오신 분? 대학교 나오신 분? 거기서 학장 대출 받으신 분?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으면 저는 거기서 바로 고객님, 진짜 훌륭하시네 부모님. 저랑 상담 끝난 다음에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학장 대출 받았거든요. 어쨌든 내 얘기 해야 되니까. 난 학장 대출 받았어. 그럼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 받았대. 맞죠? 저도 받았어요. 어차피 내 얘기야. 맞아. 잘 보세요. 그 실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실업자의 신용불량자. 들어보셨죠? 3%, 5%. 다 뭐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돈. 맞아요. 아, 돈 많으면 취업 안 해도 되잖아. 아버님 건물 밑에서 1층 커피숍 만들어요. 맞죠? 돈 없으면 돈 있으면 신용불량 절대 안 됩니다. 맞잖아요. 대학교 학자금 얼마 받으셨어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1,800 정도. 맞죠? 갚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5년 정도. 자,
우리나라 평균 대학생들 평균 대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083만 원입니다.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갚는 평균 기간은 취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한 사람들만 갚는 평균 기간이 3년 5개월 정도입니다. 해보세요. 고객님, 우리 아이 한 5살인데 덧셈자라고 영어 좀 단어 몇 개 알고 말하면 뭐라고 하죠? 천재인가 봐, 영재인가 봐, 영재 스쿨 보냅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몇 년 빠르다고요? 남들보다 머리가 몇 년 빠른 거야 여기? 1, 2년 빠른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1년 빠르니까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천재를 키워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자녀를 생각한다면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받고, 왜? 부모님이 준비 안 하셔서 받고 사회 나가서 남들보다 경제적 능력을 몇 년 늦게 쌓는다? 최소 3년. 지금 1, 2년 빠른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3, 4년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고객님들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내 아들이 1, 2년 빠른 건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이고 3, 4년 뒤처지는 일은 그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 지금 준비하세요. 자, 계약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약은 솔직히 돈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학원 하나 끊으라고요. 보내잖아. 하나만 끊으라고. 예. 고객님, 의사지만 해서 의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컨셉인데 정말 만날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진짜 지인도 다 끊냈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다, 아이템에 입력할 가만 거기도 없다, 삼성, LG, 하나 선수들 이제 다 끊겼다. 잘 보세요. 이름 유명한 선수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할 거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돌방이라도 해잖아.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비과세와 TIS 시스템, 국제통합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따끈따끈한 뉴스로는 2018년 7월달,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자 증세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 부자 증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내가 그 근로소득 말고요. 근로소득 저희가 벌면 뭐 내죠? 세금 내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 말고 그 투자소득, 증권이나 펀드로 인해서 투자소득을 받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받았습니다. 2천만 원까지. 수익 2천만 원까지는요 세금을 안 받았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1,000만 원까지만 세금 안 받고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받습니다. 자, 이게 왜 큰 이슈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9만 명만 그런 세금을 냈어요. 9만 명은 1년에 2천만 원씩 죽도록 일 안 하고 투자 수익으로만 2천만 원 이상씩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으로 줄여버리니까 몇만 명이 됐냐?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으로 돈을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국가는 좋죠? 그런데 정말 금융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 사람들 뭐 소개시켜줘야 된다? 비과세. 비과세 소개시켜줘야 된다. 자, 비과세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과세가 몇 프로죠? 15.4%잖아요. 그럼 10억 모으면 비과세 상품이 아닌 상품에 투자했어. 10년 지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 5,400이라고 알고 계시죠? 더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돼요. 1년에 15.4, 그 다음 년에 25.4, 15.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사실. 오해하고 계세요. 15.4면 부가세 하든 안 하든 솔직히 상관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어쨌든 국세 통합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 안 합니다. 뭐 어디에?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준호야, 한번 읽어볼래? 국세청이 납세자. 자, 나이가 몇 살? 24살. 24살. 저랑 띠동갑이 넘어요. 그래서 37이니까. 그 아들 이름이랑 똑같으니까 기억할게요. 준호야, 한번 읽어봐. 국세청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 활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산 시스템. 국세 통합 시스템에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이 모두 축적되어 가게 된다. 이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불평과세의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TIS를 활용하여 포착하기 힘든 과세 자료 확보가 용이해졌다. 저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한테 좋은 뉴스입니까? 안 좋은 문제입니까? 왜? 어떻게든 네가 얼마 가지고 줄 알고 얼마 번지 알아내가지고 뭐 하겠다? 세금 징수하겠다. 이게 바로 TIS. 영어는 알아서 읽으세요. 국세 통합 시스템을 TI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개인 사찰을 붙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냐? 아, 우리 그런 사태 있었잖아요. 보험 설계사도 저도 세금 한 5천만 원 정도 냈는데 맞잖아요. 그때는 세금 안 걷다가 갑자기 이게 발동이 됐나 봐요. 자,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게 되지? 세금을 많이 환급받게 해주겠다며 세무에 어두운 개인 사업 대신 탈세를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이 많게는 억대 추징금을 물 처지가 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이용사 김모 씨는 국세청에서 서류 한 통을 받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으니 아니라는 증거를 내라는 통보. 못 내면 40%의 가산세까지부터 3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알고 보니 4년 전 소득신고를 맡긴 세무사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세무사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때 당시 자료를 당신 제출을 해라. 억울하네. 해당 세무사에게 소득신고와 경비 처리를 맡긴 사람들이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학원 강사, 프로그래머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4천 명이 넘습니다. 카드 사용 내용만 보냈었거든요. 이제 뭐 다른 걸 안 보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해당 세무사가 낸 광고입니다. 최대 환급액 보장에 이미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환급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무사가 쓰면 안 되겠고요. 자기가 경비 만들어줄 테니 하늘 받아가라 이 말과 마찬가지잖아요.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냐? 세무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맡겨버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나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과거에 내가 세금을 안 냈던 걸 한 번에 내래요.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요. 갑자기 돈도 안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1억씩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이걸?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서 시위하는 겁니다. 보세요. 5년 동안 소득을 올리는데 모든 비용 제출. 자, 세금도 내야 되는데 가산세가 몇 프로? 40%. 납부 불성실 이자도 내야 돼요. 매일 0.03%씩. 네, 말도 안 되죠? 자, 누구 겁니까 이게? 네, 제 거네요. 맞죠? 아, 생각지도 못하게 2017년도에 이런 게 날라왔어요. 뭐냐면 보세요. 제가 원래 산출 세액이 얼마라고요? 네, 590만 원만 냈으면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런데 가산세가 몇 프로? 네, 340만 원. 그래서 내야 되는 돈 얼마야? 아, 지금 봐도 막 열받네. 그렇죠? 어쨌든 저는 가산세 산출 근거로 이걸 냈고요. 어쨌든 뭐 추가 가산세까지 해서 원래 590만 원으로 막아야 될 걸 얼마 냈다고요? 거의 1000만 원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건 한 장일 뿐입니다. 전체 합친 돈 한 5천만 원 냈어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저는 큰 고통을 얻게 된 거죠. 네. 이해했죠? 이런 겁니다. 아, 저를 팔아서 희생 강의를 위한 아, 진짜 훌륭하네. 그렇지. 자, 여러분들 가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가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저 카드 딱 열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나 돈 있어 하면서 지가 카드 쪽이 아니라 현금 쪽을 열면 아줌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현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리고 현금 연수 하실 거예요? 라고 잘 안 물어봅니다. 맞죠? 다 물어봐요. 법적으로 원래 물어보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자영업자가 카드 매출로 매출 올리는 게 이익입니까? 현금 매출이 이익입니까?
왜? 기록이 나. 카드 매출은 그냥 바로 국가로 보호가 되죠. 왜? 카드 회사도 금감원의 그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으니까. 그럼 현금은요? 현금 영수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해하셨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카드 매출보다 현금 매출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을 있는 돈들은 어떻게 하냐? 다 뒤로 빼돌립니다. 뭘로 인해서? 차명계좌. 왜? 본인 통장으로 갑자기 현금이 몇백씩 들어가요 하루에. 그럼 국가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국가에서 어떻게 알아요? 개인 통장인데? 이게 중요해요. 국가에서 개인 통장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은행에 저희가 돈을 넣어놓으면 맞죠? 이자가 발생합니까? 안 나니까? 발생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결산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내가 가진 돈의 몇 프로? 내가 수익 낸 거에 몇 프로? 이자 받는 돈의 15.4% 결산 이자 낸다고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네. 연말에 한 번에 15.4%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넣으면요 이자가 붙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그의 15.4%는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럼 국가에서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역산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섭죠. 국가는요 제 수중에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 우리 주노통장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차명계좌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차명계좌 사용한다고 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잖아. 너 돈 뭐해서 벌어? 라고 물으면 할 말 없잖아요. 계속해서 조사하면 사실은 양유철이라는 놈이 맞아 찌를 거 아닙니까? 결국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근데 그게 이번 연도에 내가 제대로 신고 안 해서 내년에 걸리면 상관없어요. 왜? 작년에 번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5년치가 어떻게 된다? 합쳐서 나옵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내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아, 잘 만들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예금이자가 발생을 하죠. 26원. 26원으로 역산을 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차명계좌 부여한 기업인 발동동. 탈세 목적 계좌 발각된 5년 이상의 징역. 직업명에 회사 돈 놓고 분쟁 많아질까요? 그죠? 자, 고객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줍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혹시 차명계좌 사용하세요? 세금 제일 잘 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아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차명계좌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보험 가입하세요. 연금 가입하시라고 그 돈. 연금 가입하면 뭐가 이점이냐? 세금이 나갑니까 안 나옵니까? 금감원에서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 건보다는 더 늦게 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자, 대기업 청소 와이프들 돈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보험사에 막 1,000원, 2,000원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 소유기는 하지만 금감원이 통제를 하는 약간은 그 지방지역, 외곽지역에 투자를 하라 이거죠. 여기다 투자하세요. 그런데 왜냐면요 이거 투자하다가 내년 5년 뒤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해약해서 그걸로 내세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는 돈 끌어가면서 내지 마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건 비과세라서 한 번 더 지켜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에 포항지점의 이대열 FC라는 사람이 썸머 트리플을 냈죠. 2년 동안 그냥 가게만 돌아다니면서 이기만 했어요. 아니 안 걸리면 연금 하시고요. 걸리면 이거 해약해서 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네. 옛날에는 부자들만 했는데요. 지금은요 변호사 뭐 매출 1,000만 원 이상 다 뒤지고 돌아다닙니다. 국세청이.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해했죠? 네. 이거는 자주 부를 테니까. 어렵나요? 아니요. 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다 막는 방법.
은행에 투자 안 하고요. 은행에 투자 안 하고 자, 이거 하시면 돼요. 개인금융 판매량이 늘었대요. 왜? 은행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됐는데 좀 쉴까요? 아니면 바로 계속 할까요? 5분만 쉴까요? 네, 5분만 쉴게요. 화장실 가요. 지금이 45분까지 오세요. 45분까지. 네. 감사합니다. 점심 좀 늦게 먹어야 또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항상